안녕하세요.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원격 청력검사, 텔레오디올로지를 통해서 이비인후과의 진료 과정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달라지고 있는 우리의 의료 환경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원격 청력검사의 개발과 응용, 관련 논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런 원격 청력 검사 도구의 발전이 이비인후과 진료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격리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므로 직접적인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한데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하는 회의 대신 줌, 웹엑스 등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 학회 등이 자연스러워졌죠. 이런 온라인 회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한데 모이지 않고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한 반면 이동이 줄어들고 그만큼 여행과 숙박 관련 업종의 수익 악화를 가져왔습니다. 메타버스, 가상현실 등의 IT 기술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팬데믹 이후에도 의사 환자 간의 직접 물리적인 대면 진료는 점점 더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른쪽 도표처럼 팬데믹 이전에는 대면 진료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의료 환경이 이후 원격 의료, 가상진료, 디지털 도구 등의 성장에 따라 축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한림대 청각학부에서 국제표준 인증 청각 서비스 센터인 Fine Hearing Care가 출범했습니다. 시작은 국제표준인 ISO 21388 기반의 다양한 청력검사 도구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지만 추후 메타버스, AR, 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청각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텔레오디올로지는 원격 청력 검사인 텔레오디오메트리와 원격 청각 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말 그대로 환자와 다른 지역에 있는 청각 전문가에게 환자의 청력 검사나 관련 상담을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도 청력 검사를 위해서는 환자는 청각 부스에 들어가 있고 청각사는 부스 밖에서 창을 통해 환자를 보고 마이크를 통해서 소통하죠. 이와 같은 과정을 다른 지역에 있는 청각사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원격 청력 검사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혹은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해 해석을 위해 이메일 또는 데이터 전송을 통해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일반적인 수능 청력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입니다. 환자는 외부의 소리가 차단된 청각 부스 안에서 청각사의 움직임, 예를 들어 버튼을 누르는 동작을 볼 수 없도록 자리합니다. 청각사는 환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 지시를 하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원격 청력 검사를 간단히 보여드리면 기존의 청력 검사는 청각사와 환자가 한 공간에서 부스의 창문을 통해 분리되어 검사를 진행하였다면 원격 청력 검사 기술을 통해 환자와 청각사의 공간 위치를 떨어뜨리고 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청력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검사 기기를 씌워주고 안내를 도와드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원격 청각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환자에게 청력검사 과정을 설명하고 청력검사 기기를 부착하고 전문 청각사의 지시에 따라 조작합니다. 검사를 하면서 실시간으로 혹은 검사 후 데이터를 전문 청각사에게 전송합니다. 이후 청각사는 청력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거나 보청기 피팅을 시행하고 청각 재활에 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러한 원격 청력 검사는 1999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렉 이븐스 박사가 처음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첫 번째 청력 검사는 2000년에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2009년 미국 달라스의 청각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자의 청력 검사를 시행했으며 이후 난청의 진단, 유아의 청력 검사, 청각 재활, 인공와우,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 그리고 보청기 적합성 검사 등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보청기 회사들 역시 다양한 원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보청기의 방향성 선택 여부, 보청기 출력의 조절, 피드백 제어, 그리고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의 청력 검사 등 다양한 옵션들을 환자가 직접 대리점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조정할 수 있도록 보청기 회사들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원격 청력 검사를 포함한 텔레오디올로지의 4가지 장점은 환자의 청력 검사에 대한 접근성 증가, 이동 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효율성, 전문 청각사가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얻는 검사의 질 향상,
그리고 환자가 원할 때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숙련된 전문 청각사가 근무할 필요가 없고 의료 낙후 지역이나 도서 지역 환자들 역시 제대로 된 청각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내에 원격 청력 검사를 위한 청각 부스를 설치하고 보청기 착용 환자들의 경우 검사 및 상담 후 보청기 피팅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청기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텔레오디올로지 관련 연구 논문들을 간단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2022년도 논문으로 관련된 7개 논문을 리뷰하였습니다. 저자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들을 분석하여 현재까지 텔레오디올로지 분야는 발전된 IT 기술과 더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결론 지었습니다. 역시 2022년 연구 결과로 텔레오디올로지 센터의 직원 교육 관련 13개 논문을 분석하였는데 각 나라의 텔레오디올로지 센터 직원들은 교사, 보건소 직원, 환자의 부모 등으로 이루어져서 주로 고막 내시경 사진을 촬영하고 간단한 청력 검사나 이석증 검사,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위한 전극의 부착, 인공호화 매핑을 위한 기기 연결, 보청기 착용 훈련 등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위해 직원 혹은 가족들은 한두 시간에서 3, 4일 정도 교육을 받고 검사 보조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청력 검사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연구로 코비드-19 이후 텔레오디올로지 관련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자들은 각 연구에 사용된 원격 청력 검사 관련 특허들의 분석과 실제 각 검사들의 실제 임상에서의 효율성 등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앞으로 더욱 향상된 표준 기술 기반의 원격 청력 검사 도구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2022년 논문으로 인도의 청각사 108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텔레오디올로지가 실제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해 분석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청각사들은 텔레오디올로지의 장점과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예를 들어 보청기 피팅 과정에서 환자와의 상담을 통한 정밀한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실제 인도에서 원격으로 수행되는 청각 관련 서비스는 상담과 이명 재훈련 치료 등 대화로 가능한 분야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연구로 텔레오디올로지 관련 기술을 결핵, 에이즈, 암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독성 약물의 난청 모니터링에 응용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회사들마다 다양한 방식의 기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기들은 외부로부터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헤드폰을 제공하고 이를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해당 프로그램 앱을 통해 청각 상태를 주파수별로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기들이 많이 사용되어 가정에서도 손쉽게 병원에서 비슷한 수준의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지 이와 같은 텔레오디올로지를 위한 헤드폰은 일반 헤드폰과 달리 외부와 완전 차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이 걸림돌입니다. 2013년에 나온 연구로 저자들은 이독성 모니터링을 위해 휴대 가능하며 주파수별 청력 역치 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500Hz에서 2000Hz 주파수 영역을 -10부터 105dB SPL의 청력 역치 측정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평균 연령 62세의 퇴역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각 부스와 일반 실내 환경, 그리고 자동화 검사와 청각사가 시행한 직접 검사 간의 차이를 비교하였습니다. 보시는 도표는 왼쪽이 청각 부스, 오른쪽이 일반 실내 환경, 위쪽이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 아래쪽이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각각의 그래프는 주파수별로 청각사가 시행한 청력 역치와 자동화 검사의 청력 역치 간에 5dB 이상 차이가 나는 비율을 표현하였습니다. 감각신경성 난청과 정상 청력 모두 청각 부스와 일반 실내 환경에서 고음역에서 직접 검사와 자동화 검사 간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였으나 특히 정상인에서 더욱 높게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첫 번째 검사 결과와 두 번째 검사 결과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 비율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자동화 검사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에서 저자들은 자동화 청력 검사 기기가 아직은 직접 검사에 비해 불완전한 결과를 보이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임상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텔레오디올로지가 앞으로의 이비인후과 진료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장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기존 이비인후과 진료 시 청력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병원들마다 청력검사를 위한 숙련된 청각사를 고용해야 하고 보청기 피팅 및 상담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겠죠. 만약 해당 병원의 청력검사 건수나 보청기 처방 건수가 충분히 많다면 필요한 만큼 청각사를 고용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고가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비숙련된 검사 인력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어 검사들 간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청각장애 평가를 위해서는 3회의 수능 청력 검사들 간의 일관성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만약 이와 같은 이비인후과 진료 상황에 텔레오디올로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제대로 방업이 되는 청력검사 부스와 해당 공간 정도만 필요하고 원격으로 청각사의 지시를 받아서 환자에게 검사 장비를 부착하고 기기를 연결해주는 인력을 고용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텔레오디올로지 검사 장비의 발달로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숙련된 전문 청각사가 청력검사를 시행하여 검사들 간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보청기 피팅 역시 환자와 직접 대면 상담 공간이 줄어들어 공간 절약이 되고 결론적으로 보청기 착용 및 청각장애 평가 검사에서 신뢰성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앞으로 미래의 텔레오디올로지 센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현행의료법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면 현재도 의사 간, 병원 간 진료 의뢰는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이비인후과를 개설하고 전문 청각사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일종의 콜센터와 같이 오피스 근무를 하고 전국에 위치한 병원에서 청력검사 혹은 보청기 피팅이 필요한 환자가 방문하면 텔레오디올로지 센터의 인터넷을 통해 5G망이면 더욱 좋겠죠. 이를 통해 연결해서 청각사 선생님들을 배정받고 각종 청력검사 및 보청기 피팅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 병원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숙련된 직원이 검사실에서 항상 대기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이상 강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IT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원격 청력검사 도구가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청각 전문가가 부족하거나 청력검사를 위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원격 청력검사 도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직접 시행하는 검사 업무를 대체하지는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대면 검사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지고 특히 보청기 피팅을 할 때 환자의 정확한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대중화되고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특히 신뢰할 수 있고 일관된 검사 결과를 보여준다면 각종 청력 질환 상담 및 보청기 재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텔레오디올로지 관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